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하국 태적 퇴치설화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총정리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연달아 촬영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수능과 내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학습이 되기 위해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충실하게 들으시면 그 어떤 수업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정말 바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목을 보면요, 이 제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사가 주인공이었죠. 무사가 영웅적인 인물이죠. 당연히 영웅이 있어야 대적을 할 거 아닙니까? 대적에게. 또 지하라고 한다는 것은 지상세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지하라는 건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이원화가 된 거죠. 지상과 지하가 서로 대조된다는 거. 대적은 대도예요. 큰 도적. 아셨죠? 큰 대도라는 것은 큰 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퇴치는 뭡니까? 박멸한다. 즉 영웅적 요소가 중요한 거죠. 왜? 퇴치하는 거는 바로 어떻습니까? 대적을 퇴치하려면 보통 사람이 가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가 필요합니까? 영웅이 필요한 거죠. 영웅. 그렇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는 영웅이 빛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영웅 소설이라는 거. 그래서 영웅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설화라는 거죠. 설화는 뭡니까? 민담, 설화 중에 이제 민담인 거죠. 그래서 설화 요소가 중요한데 이 설화의 요소는 흥미와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연하고 전기적인 특성이 강하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줄거리는 한번 여러분께서 자료를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은 이제 주제는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한다. 그렇죠? 선이 승리하고 악한 지하국의 대결에서 승리한 지상세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권선징악, 자, 한자성 권선징악, 그렇죠? 선과 악의 대립구조를 통해서 보편적 주제의식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해피엔딩,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래는 이제 설화하고 신의담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신의담이라는 건 뭡니까? 초인간적인 존재가 등장해서 신비하고, 그죠? 기이한 능력. 그러니까 신자하고 이자 합쳐서 신의담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흥미 위주의 이야기인 민담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웅설화죠? 당연히. 영웅설화 구조는 뭡니까? 고귀한 혈통,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 조력자의 도움, 시련 극복, 악을 물리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게 바로 영웅 갈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알아주셨죠? 이 소설도 영웅설화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상 특징, 중요한 우리 소설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서술상 특징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설화의 유형이고요. 주인공이 갖는 시련 끝에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민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는 전형적인 구조, 그죠? 선악의 대립 구조죠. 그래서 선의 세계인 지상과 악의 세계인 지하 세계가 대립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게 아셨죠? 지상국은 선이고요, 밝아요. 또 무사가 있고 공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국에는 악이 있죠. 어둡죠.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원전, 금령전, 채치원전 등 고전 소설 상당수가 이 설화를 차용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전기 소설입니다. 전기.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알아두시고요. 장소의 이동이 뚜렷하다. 그렇죠? 대립적 성격을 지닌 지상세계와 지하세계의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상에는 세 명의 공주가 마귀에게 납치되고 무사가 구하러 가죠. 지하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수박으로 변신해서 마귀 집으로 진입해서 공주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마귀를 취하게 한 후에 마귀의 비늘을 뽑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이 지하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위기를 닥치게 됐죠. 지상에서는 다시 어떻습니까? 무사가 백발노인이 준 말을 타고 지상국으로 다시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소재를 보면요, 중요한 소재입니다. 꿈이라는 거는 무사에게 초월적 계시가 전달되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그 줄은 뭡니까? 밧줄. 지상국과 지하국을 연결하는 역할하고, 나뭇잎은 어때요?
무사가 공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두 번 던졌죠. 예. 연애는 뭐냐? 계략이죠. 계략. 어떤 계략이냐? 공주들이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독한 술은 뭡니까? 마귀를 취하게 했죠. 이거 먹게. 그리고 마귀의 비밀을 알아내서 죽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 예. 이 비늘. 마귀가 준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비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죠. 그렇죠? 죄는 뭡니까? 생명의 재생을 막는 그런 수단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죄가 없었더라면 이 마귀가 다시 살아날 뻔했어요. 그렇죠? 예. 5번에 가면 인물의 특징에 가면은요. 무사는요 어떤 인물이에요? 주인공이고 충성심이 강하고 의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자원합니다. 그래서 공주를 구출하고 그런 강직한 인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들이 마귀를 죽이고 지하국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공주의 역할이 큰 거죠. 그렇죠? 대적에게 붙잡혀갔죠, 공주들이. 그렇지만 수동적이지 않고 어때요?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그렇지만 다른 이번에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본문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계인 지하국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술에 취해 자신의 약점을 밝혔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백발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두 차례에 걸쳐서 무사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어때요? 무사를 배신했죠.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사의 공을 가로챘죠.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무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그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 이 소설은요, 낙관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낙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고난이나 적대적 요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끝내 싸워 이기는 거죠. 낙관론이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민중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된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으로 가면요. 이 세 번째 강의에 있어서 단어와 이제 구절풀이를 이제 쭉 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제 내용을 나누게 되면요. 마귀가 납치한 세 명의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무사가 나서죠. 그죠? 구원자로. 단어들은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퇴치는 이제 없애버린다. 그 옛날 지하국에 납치하는 것을 일삼았다. 뭐 이런 거. 막연한 시간적 배경이 나온다든가. 또 지하국의 마귀를 소개하는 장면, 인물 소개가 나온 거죠. 배경하고. 아셨죠? 그 납치라는 거는 뭐 유괴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일삼다라는 거는 좋지 아니한 따위를 계속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하시고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 이제 눈여겨 보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 단어 공부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일일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럴 때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라는 의미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단어도 모를 것 같아서 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느 때는 마귀가 나타난 왕의 세 공주를 한 번에 납치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발단이죠. 시작이 된 거죠. 묘체가 뭡니까? 묘한 대책이에요. 묘한 대책. 그죠? 꾀죠, 꾀. 묘계, 묘법, 묘한이라고 합니다. 강구하다. 강구하다는 건 뭡니까? 좋은 대책을 궁리에서 세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연구하다 이렇게 쉽습니다 연구하다 쉽게 해서. 대책을 연구하다 이렇게 쉽죠? 예, 이렇게. 대책은 뭡니까? 그죠? 대비책이에요. 대응책, 해결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무사는 뭡니까? 무인이라고 하면 돼요. 무인. 그죠? 예. 녹봉. 벼슬아치에게 이제 옛날에 그 과거에 1년 또는 계절 단위로 군품을 주었거든요. 뭐 이렇게 쌀보리 같은 거. 복록, 사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걸 봐서 이제 신분이 벼슬아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사가. 그쵸? 예. 공무원이라는 거죠. 연봉이다 생각하면 돼요. 연봉. 그쵸? 예.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충성심과 용기가 있죠. 굉장히. 그쵸? 인물의 그 성격이 드러났죠. 또 선악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신분 상승이 왜?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분 상승이 되겠죠. 우리 춘향이가 변사또와 결혼하면 역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측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발노인의 도움으로 지하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꿈에서 계시를 받고 그는 수년간 찾을 수 없었다. 단절됐다는 거죠. 지상과 지하가. 그렇죠? 꿈은 어떤 역할을 한다? 초월적 계시가 이루어지는 매개물이 된다. 우리 고전소설에 보면 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별세상은 특별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세계죠. 그리고 마귀의 소굴이고 마귀의 세계고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발로인은 어떤 역할이에요? 치화세계로 가는 통로를 알려준 초월적인 인물이면서 무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도움이죠, 도움이. 밧줄과 바구니는 어떤 역할을 하죠? 지하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요. 사정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일의 까닭.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부하들이 겁이 많고 어때요? 소심하다. 또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이거 알 수가 있겠죠. 줄과 밧줄. 줄을 이제 위험하면 신호로서 줄을 흔들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상국과 지하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는 큰 나무에 올라가 동정을 살폈다. 무사는 어때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다. 이거 알 수가 있겠죠? 동정은 뭡니까? 일의 낌새입니다. 낌새. 일의 어떤 일의 낌새. 아셨죠? 동정을 살펴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장면에서는요. 무사가 마귀의 집으로 들어가고 공주들은 어때요? 마귀를 물리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예, 학소고대한다 그랬잖아요. 태연한이라는 거는요. 어떤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주 그냥 보통 예사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일각이 여삼추다. 일각 아주 짧은 시간이 3년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몹시 기다려질 때나 몹시 지루할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장면은요. 연애를 잔치를 베풀었죠. 마귀의 약점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마귀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입니다. 이 공주들이. 그래서 연애라는 말은 이제 잔치이면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한 공주들이 뭐다? 계략이다라는 거, 계획이라는 거. 또 전에 없이 애교를 부렸죠. 이 공주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때요? 냉정하게 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주 기뻤다. 누가? 마귀가. 그렇죠? 네, 공주들의 태도가 변했죠. 그러니까 만족감, 결국 긴장을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뻤다라는 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고분고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들이 마귀한테 이러한 태도로 냉정하게 대했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손하고 또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이제 마음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하하하 웃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약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 주인공과 다르게 경솔합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죽이려고 갔습니다. 근데 칼이 징징 울리기 시작했죠.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독칼은 뭐라고요? 칼집이는 작은 칼이다. 여자들이 좀 주로 차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또 공주들은 외발로 칼을 걸면서 꾸짖었다. 그러자 장독칼이 멈췄다. 이렇게 전기성입니다, 전기성. 그렇죠? 마귀의 겨드랑이에서 비닐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천장에 붙었는가 하면 머리가 붙었는가 하면 다시 몸에 붙으려 한다. 이게 뭐예요? 전기적 요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다? 고전서술의 특징인 전기성이 드러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때 한 공주가 그러자 마귀는 죽었다. 공주가 이제 결국 죽였어요, 마귀를. 그러니까 공주들이 마귀를 죽이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죠? 예. 자, 다섯 번째 장면에 가면요. 무사의 안내로 결국 공주들이 구출됐어요. 그렇죠? 결국에. 그렇지만 부하들이 무사를 배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을 가로챘네요. 그렇죠? 굉장히 악인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사는 공주들을 태우고 줄을 흔들었다. 그렇죠? 임무에 충실했죠, 무사가. 약자를 배려하고 무사의 정의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구멍이 뭡니까? 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상국과 지하국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네요. 그렇죠? 구멍으로 들어가서 별세상으로 내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위에서 줄 대신에 큰 바위를 굴러들였다. 부하들이 왜? 무사를 죽여버리고 공주를 얻기 위해서 부하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공을 가로챈 거죠. 자, 여섯 번째. 백발로인의 도움으로 결국 다시 한번 지하국을 재차 빠져나옵니다, 이 무사가. 그래서 농간이라는 단어는요, 남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간사한 꾀를 쓴다든가 농간질 또는 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속임수 뭐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어 중에. 또 그가 그 말을 타고 누가 무사가 그렇죠? 새와 같이 날아서 그를 지상으로 보냈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결국 뭐야? 전기성. 그렇죠? 단숨에 쉬지 아니하고 곧장.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소설 내용을 잘 끝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는 거 거의 모든 거를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고전소설 어려워하시는 분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단어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좀 많이 익숙하게 해두면요, 훨씬 더 독해할 때 빨라지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느린 이유는 단어에 막히고 조선시대나 이런 과거의 그 용어들이 낯설어서 그럽니다. 어휘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려면
지금처럼 꼼꼼하게 공부를 조금 느리더라도 많이 반복하고 훈련하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양만 늘리지 마시고요. 본문을 한 작품 나가더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한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뭐 고전소설 비법, 뭐 여러 비법, 뭐 국어의 뭐 기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습을 안 하면 그건 결국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연습 속에서 그러한 비법을 겸비한다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정석대로 제대로 한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 두 번째 작품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